여러분, 제가 오늘은 감정평가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느낀 부분이니까. 감정평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3인의 감정평가사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주냐? 결국은 사업 시행자에서 주는 거예요. 사업을 주최하는 데서 그 3명에게. 주민 쪽 감정평가사도 사업 시행자? 그럼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떠냐, 사업 시행자 측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관이나 이런 쪽에 주로 업무를 하는 중견 평가업체예요. 그리고 주민 추천은 대부분 소형 평가업체라고 보면 돼요. 아무래도 국가가 지정하는 이러한 대형 토지보상 사업에서는 그런 곳에서 국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주민의 입장보다는 국가의 입장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땠냐면, 제 느낌이에요. 통상 감정평가가 이제 3인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선배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원래는 3명이 각자 해야 돼요. 각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100%는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 만약 계시잖아요, 평가사 분 중에. 그러면 야, 너는 땅 하셔, 너는 지작물 하셔. 그리고 뭐 나이 드신 분은 그걸 보고 데이터를 잡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분리되는 거죠. 그래야 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주민 추천 평가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10%밖에 못 올려요. 그 3명이 합의.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사가 부결이에요. 안 돼. 취소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야, 너는 10만 원에, 너는 10만 5천 원에, 너는 11만 원에, 이러면 10만 5천 원에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중간 가격이. 그래서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민추천평가사님이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5천 원, 11만 원이 아니라, 야, 내가 15만 원 넣을 테니까 니들 둘이 알아서 놔. 나한테 맞춰. 그렇죠. 우리 군대에서도 짬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짬.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왜 현장에서 그러면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냐. 모든 자기 재산은 다들 높게 봐요, 대부분. 그러니까 주민 측에서 뭐 사람마다 달라요. 평가사님들마다. 긍정적으로 해주신 분도 있고, 또는 한 번 보면 그분들을 볼 일이 없잖아요. 일반인이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는요, 살면서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쓱 좀 맞춰놓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끝나면요, 평가사님들은 대부분 전화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 안 알려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많이 올려줘도요, 앞집보다 내 집이 땅 위치가 더 좋은데 왜 그런 건데? 이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 협의 금액이 나왔어요. 나오면 그게 만족 안 하면 수용 재결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감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때까지는 약 5, 6개월 통상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협의 금액이 나오고요, 1년 안에 그 수용 재결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2차 협의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없어져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무조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5, 6개월 있다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가 2명이 선정되거든요. 하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고요, 하나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선정할 수 있어요. 주민 측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해도 긍정적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차 평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요, 1차 평가가 잘못됐다고 그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저평가되거나 이렇게 돼서 수용재결해서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분은 저는 몇 프로 정도 보냐? 20, 30%밖에 안 봐요. 왜 그러냐? 그들을 선정해주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들은 나중에도 선정해줄 수 있잖아요. 시공사나 이런 중토이라든가 뭐 지자체 같은 데는. 그쵸? 거기는 늘 쓰는 사람이잖아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뻔하게. 그러면 3차 협상도 이와 똑같이 가요. 그걸 이의 재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수용 재결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아까 현장에서 느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다른 분들처럼 뭐 평가사한테 막 억울하다,
뭐 소위 말해서 막 싸우려고 달려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들은 뻔히 알거든요. 100이면 100 달려든다는 걸.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해요. 오히려. 아유, 날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냉커피라도 한 잔 드시죠. 요즘 참 평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죠? 먼저 저는 그들을 공감을 좀 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잡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잡다한 내용은 이미 의견서에 써 있거든요. 심지어 의견서를 읽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견서를 안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읽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당황스러운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는 핵심만 알려드려요. 의견서에는 다양하게 놓지만 여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이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이건 누가 봐도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성공 케이스나 이런 사례 케이스에 대해서 보내드리든가 준비해서 갖다 드려요. 형광펜으로 칠까지 하고요. 예. 그러면 조금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 그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먼저지, 우리 아버지가 3대인데 이 집을 어떻게 만든 건데 뭐 우리 엄마가 이거를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2차, 3차는 수용재결, 이의재결할 때는 그렇게 하고 3차에서는 의뢰인이 돈을 냈잖아요, 민원인이. 그러면 그때도 이와 유사하게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원래 특히나 이런 분들 계세요. 뭐 계집이 얼마고 뭐 담장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럼 지작물 목록이 막 쭉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과사님,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집을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리고 5만 원에서 7만 원, 10만 원 올리고 이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땅이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제 저희 법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무들 잘 알아요, 평가사님들이. 그러면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고민 좀 해주시고 저희도 면이 있으니 저 욕 좀 안 먹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제 방송을 보셨을 때 야, 저게 뭐 비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저희 비법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팁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시크릿해서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좀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자꾸 돈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갈 때 차비하셔라, 뭐 해라, 뭐 맛있는 음식을 산다든가, 뭐 꽃등심을 산다든가, 점심 드시고 가라. 평가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감정평가를 하려면요, 그 경력이 몇 년 이상 돼야 돼요. 7년 이상인가 얼마 이상 돼야 돼요. 그렇듯이 이분들이 선수거든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려면 우리 친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10억, 20억 주라고. 평가사 옷 벗어도 먹고 살 정도로 주라고. 그거 아니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거기에 대해서 만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10가지 아픈 걸 얘기하면 너 다시 말해봐는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기억하잖아요. 그렇듯이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반드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임에도 보면 변태들 있지 않나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대부분은 저희에게 긍정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분도 많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가 이제 블랙리스트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평가사님. 네. 네.
자기를 과시하고 긍정적으로 해줄 것처럼 호언장담을 하시고 1,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감정평가를 해갖고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한 99%, 98%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제 경험상 그래요. 간간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배고픈데 이거 그거 좀 길어가지고 이거 점심 먹고 해야 되겠는데요. 막 이런 평가사님들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 안 할 거예요. 막 꽃등심이랑 뭐랑 막 엄청나게 그쪽에서 막 해줬어요. 억울한 부분이 많으시네요. 신경 좀 쓰겠습니다. 거칠게 얘기해. 그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쁜 새끼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1, 2년에 하나씩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저희는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노력을 하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하죠. 오늘 평가사님을 다른 분으로. 예. 되도록이면 잘 안 해주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도 저기 친구들 만나거나 뭐 할 때 인성을 보잖아요. 그게 뭐 말이 잘 통하는 것 같다고 해서 원래 사기꾼들 치고요. 말 안 통하는 사람 없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감안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